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도 하나마이크론의 이쪽 구간에서 발생했었던 유상증자, 요 결정에 대해서는 정말 좀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일단 일은 벌어졌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략 한 7월 11일경 정도부터 일주일 정도 동안 이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끝났습니다. 자, 그 신주인수권 거래, 그쵸? 신주인수권을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그쵸? 지금 이제 청약 구간에 들어갈 겁니다. 청약을 하고 나면 유상증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일단락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다 결정이 난 거니까.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건 무상증자 권리락이 될 거고, 무상증자 권리락이 된 다음에는 이제 반등 구간을 만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쵸? 지금 횡보하는 구간, 여기서 대략 한 달,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의 한 달, 요 정도 부분이 있고, 이쪽 구간에서의 한 달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60일 이평선이 이쪽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62평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정배열 전환. 정배열 전환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정배열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는 일단 청약을 넣으세요. 지금까지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청약을 넣겠다는 거니까 청약을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을 내가 안 넣었다, 그쵸? 요러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일단 청약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청약 이후에는, 그쵸? 우리가 무상증자 권리락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는 이제 62평이 충분히 떨어지고 이쪽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정배열 구간 전환 이후에 매수 관점을 다시 잡으면, 그쵸? 반등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반등하는 구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요, 대략 한 8월, 그리고 9월, 길면 한 올해 한 4분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엔비디아의 실적이 유지되는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23년도에는 강하게 시세를 냈죠. 근데 24년도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는 시세가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내재되어 있는 악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가격을 보는 것. 그쵸? 자, 보세요. 이쪽 대략 한 2월과 3월부터 반도체 종목군들,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하나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작년 11월 달에 형성되어 있었던 33,000원대의 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내용에 맞아지지 않는 거예요. 고가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가 나왔죠? 저가가 조금씩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 많이 내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청약 이후에,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언제 주식을 다시 매수해야 될지, 그런 부분인데 이것조차도 가격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이 부분 진짜 중요하고요. 이제 바닥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는 지금 좋아지는 초입에, 그쵸? 이제 실적이 확인되는 초입에, 한국 시장에서도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먼저 빠져서 안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어떻게 가격을 잡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릴 거고, 가격을 보고 매매를 했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의 폭은 정확하게 이 정도까지 낼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248%고요. 그리고 이런 정도까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마이크론 말고 다른 반도체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 어떻습니까? DI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죠.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마이크론은 어땠죠? 기대감이 있었지만 유상증자라는 내부적인 악재를 내포하고 있어서 고가 돌파를 못했지만, DI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수익의 폭은 25%, 14%, 밑으로 내려보면 26%, 22%, 19%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알테오젠 같이 바이오 종목군을 보더라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33%, 18%, 14%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매매를 합니다. 제가 매매하는 종목군들은 상승하는 종목들, 그쵸? 방금 전에 DI 보여드렸죠? 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6월 초까지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왔습니다. 이때 2만 원도 안 했을 때니까 내가 지금
그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간을 공략했는지를 보면 돼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면 지금은 내렸고 저는 다 매도가 된 상태입니다. 기대를 좀 했지만 그렇게 큰 수익을 보진 못했어요. 한 4% 정도 수익을 봤는데 이쪽 구간에서 제가 뭘 만들었습니까?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다.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확인했을 때 계좌 수익은 200%가 넘는 구간까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이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 마이크론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딱 올라가는 부분을 뒤집어 놨을 때죠. 하락하는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이 가격은 10에서 15% 정도 꺾여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주식으로 다시 돌려주고요. 그 돌려주는 스케줄 관련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 반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선 반영하는 부분을 하나마이크론을 딱 뒤집어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뒤집어서 보면 지금 뭐가 보이죠? 나빠질 부분을 먼저 반영했죠. 그쵸?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는 이제 끝입니다. 신주인수권까지. 그쵸? 앞으로 7월 20일 이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청약 일정에 들어가는데, 그 구간이 지난다면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앞으로 안 좋아질 부분, 물량에 대한 부분을 이미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반등을 확인하고, 즉 62평이 내려오면서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정배열 구간에 우리가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면 됩니다. 주식시장은요, 먼저 반영을 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 이게 계속해서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구조적인 내용이 있겠죠. 이론적인 부분, 그 내용은 여기 하나마이크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유상증자 이후에 무상증자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무상증자를 같이 했기 때문인데, 하나마이크론에서 이 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결정이 난 거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무상증자 이후에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보유기간을 어떻게 줄여가야 될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하나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이 내용에 맞춰서 내용 정리를 하면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리고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 가격대를 잡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태성과 같은 종목입니다. 그렇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50%씩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를 하고 매매에, 즉 실전에 적용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 얘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